구글이 타겟형 광고 서비스 정보 제공을 쿠키 제공을 중단합니다. 광고업계는 이제 어마어마한 몇백조 원 단위의 손해를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구글이 쿠키 수집을 중단한다라는 뉴스, 그 뉴스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어제 좀 재미난 뉴스가 떴는데요. 자, 사실 어제 구글이 쿠키 수집을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길게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광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업계가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지, 6천억짜리 시장이 막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고, 광고 회사들의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고 계신 정말 빅보스 같은 뉴스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쿠키가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쿠키 먹는 거 아니면 뭐 쿠키로 나뉘는 쿠키 아니요?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먼저 쿠키를 생각할 때 맛있는 베이커리 제품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쿠키런도 뉴진스의 쿠키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쿠키는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 파일입니다. 자, 이 쿠키는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생성되면서 여러분들의 선호도나 여러분들의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면 바리스타가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를 기억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서 평소 마시던 거 주세요 라고 하면 바리스타가 가서 예, 제주 유기농 말차가 들어간 커피 크림 프라푸치노 무설탕 에스프레소 투샷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잖아. 자주 오는 단골이라면 여러분들을 기억을 해준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쿠키가 기억하는 용도,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지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쿠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쿠키라는 용어가 웹에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조금 재미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용어의 기원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웹브라우저와 이제 서버 간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도입됐고요. 그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다라는 개념, 작은 마법 같은 것이라는 개념을 주입하기 위해서 서로 쓰던 용어가 바로 그 당시에 작은 정보 블록을 말하던 게 매직 쿠키라고 불렸고요. 이 매직 쿠키에서 발전된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의 쿠키라는 개념입니다. 사용자의 브라우징 세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작은, 쿠키만큼 작은 데이터 조각이라는 뜻에서 쿠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 쿠키는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때 이전 방문에서의 세션 정보를 기억하게 해주어 더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주 유기농 말차 커피크림 프라푸치노처럼요. 자, 실제로 있는 메뉴예요. 실제로 있는 메뉴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구글이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에서 이런 쿠키 수집을 연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글들이 지속적으로 막 규제 당국에서 쳐맞았거든요. 규제 당국이 야, 구글 니네 프라이버시 안 지켰어 벌금 내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우리들의 보안 정보를 보호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쿠키 관련돼서 광고를 쓴다라는 게 사실 이 구글한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쿠키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어떤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한 발표 자체는 2020년부터 발표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때부터 광고회사의 반발의 유예 기간을 갖고 2022년까지 사실 유예를 줬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광기업계들이 야, 이거 안 돼. 제발 쿠키 없애지 마.
우리 이거 좀 돈 좀 찔러 줄 테니까 로비를 통해서 광고 업계가 사실 이걸 2023년까지도 밀어주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광고 업계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쿠키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줄어들면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져요. 그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옷가게를 갔는데, 참고로 오른쪽은 접니다. 내가 맨날 사던 스타일을 기억해서 그에 맞춰 추천해주는 옷가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권하는 옷가게. 둘 중 어떤 게 더 판매 실적이 좋겠어요? 당연히 맞춤 추천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기억하고, 나한테 맞는 옷 사이즈를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광고가 더 잘 먹히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쿠키 수집 중단이 어떻게 광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하는 방식이 사실 예전에 테스트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잠깐 쿠키를 중단하는 테스트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2019년에 아예 쿠키 없는 브라우저를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500개의 테스트 광고사의 매출이 52%가량 감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기준으로 65%에 달하기도 하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34%가량 52 곱하기 65 하니까 34%가량 광고 업계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금액이 800조 원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자, 800조 원에서 34% 빠지면, 야, 진짜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빠지기도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미 광고 업계들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구글 쪽에서는 이미 유예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업계 쪽에서는 못 받아들인다라고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구글 크롬을 빼고 모질라 파이어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사의 사파리라든지 얘네들은 이미 쿠키 제공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글도 이런 트렌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구글 쪽에서 광고 업계를 그냥 버린 거는 아니긴 해요. 구글 쪽에서는 이 쿠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시스템이 광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건 이걸로 인해서 온라인 광고의 판도가 아주 크게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아마 이 구글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구글 쪽에서 밀고 있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놀이터에 있는 여러 놀이기구를 골라서 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인터넷에서의 쿠키는 여러분이 놀이공원 가서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지, 어떤 상점을 방문했는지를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놀이공원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추천 놀이기구를 보여줄 수 있죠.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수 있죠. 자, 바로 이게 쿠키를 통한 맞춤형 광고입니다. 자, 하지만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이것과 다르게 작용해요. 자, 이런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의 관심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놀이공원에서 오늘 이 친구는 오늘 2021년 7월 달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친구는 대략적으로 보통 사과를 좋아하더라. 이런 것처럼 개별적인 사람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축적하지 않아도 그룹의 특성으로, 청룡 열차를 타는 애들의 그룹의 특성으로 바탕으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광고 업계가 여전히 쿠키 없이도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술과 원칙의 집합입니다. 특히 AI 기술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만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 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의 균형을 찾기 위한 구글의 시도이자 새롭게 제공하는 사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구글은 빅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 자, 요약하자면 구글은 자, 이번 결정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 업계에는 아주 커다란 타격을 줌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웹을 서핑할 때 조금 더 개인정보에 안심하면서도 광고 업계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창의적인 변화로 혹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이용한 새로운 메타를 창출하게 되면서 아마 광고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이 구글의 쿠키 프라이버시 정책이 바뀐다라는 게 앞으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 구글 쿠키리스 시대에 관련된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